실제 암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별로 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체중은 오버되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제 글루텐이 단백질이에요. 글루텐은 특히 이제 우리 밀가루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게 단백질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쑤면은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바로 글루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찹쌀 속에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쌀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글루텐인데, 글루텐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더라도 뭐 기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두통도 오는 수가 있고, 또 뒷목이 뒤가 목이 뻐근하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글루텐을 없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글루텐 프리 음식이죠. 근데 우리가 글루텐을 프리 음식은 쌀이라든지 뭐 옥수수, 뭐 감자, 뭐 고구마 다 이런 부분들이 글루텐 없어요. 근데 왜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다면은, 우리가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밀가루를. 그런데 어떻게 밀가루 맛을 느끼면서 글루텐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얀 밀가루 말고 통밀이나 호밀이나 이건 어떻느냐. 그런데 통밀이나 호밀 속에도 사실은 그 안쪽에는 밀가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루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는 게 쌀이라든지 옥수수나 감자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약간의 밀가루 맛을 내는, 밀가루 풍미를 내는 그런 식으로 가공한 식단을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글루텐이 없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이나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요리에다가 육식 같은 걸 하는 경우는 또 이제 글루텐 프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글루텐이. 이게 불완전하게 분해가 되거든요. 완전하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없으면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덩어리들이 우리가 장 점막을 손상을 줘요. 그리고 나쁜 균들의 밥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 점막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글루텐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글루텐 프리 음식을 한다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법대로 한다면은 뭐 그런 것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글루텐이 없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첨가물 넣어서 한다면 첨가물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고 건 아니고,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유해 성분이 없는가 그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체중이 많이 빠져요. 진단할 때부터 체중이 빠지는데, 되게 또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 하는 경우에는 체중이 더 빠지죠. 그래서 이게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실제 암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별로 그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그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할 때는 살이 찌는 경우가 잘 없어요. 힘드니까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체중이 막 빠져나가서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을 지금 이제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주변에서 전부 다 잘 먹으라 소리를 하거든요. 먹다 보면 체중이 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체중을 이제 다시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체중은 오버되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암 환자가 체중이 오버가 됐다는 것은, 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남는 것을 사실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식을 저는 이제 권하는데 안 남겨야 되거든요. 왜? 남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져가는 게. 뇌가 일부 가져가고요. 내 몸에 해독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하고 근육이 가져가고. 그래서 일정이에요. 근데 여유분, 남는 여유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체중이 오버되는 것은 그 남는 부분에서 만약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체중이 늘 때 우리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체중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게 좋은가? 지금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어떻게 빼야 되느냐? 내가 움직여서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근육을 길러서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더 많이 갖다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로 빼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은 근육하고 암세포하고 사실은 싸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암세포가 가져갈 영양분을 근육이 가져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서 이게 체중을 줄이는, 우리가 근육을 늘리면 그냥 먹었을 때는 어때요? 지방이 많아지죠. 뱃살이 많아져.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근육이 많아지면 체중을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체중이 늘 만큼 막 한꺼번에 몽땅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그러면 되게 이제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안 빠집니다. 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 근데 기능이 떨어지면 신호가 못 가요.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이 갑상선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